자, 달의 운동에서 공전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 사귈 때나 아니면 이제 그 이 망 위치에 있을 때 사귈 때 이게 해를 가릴 것 같지만 사실은 평상시에는 안 가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이 사실 북극 있는 데서 바라본 거예요. 이 위에서 이 북극 있는 데서 옆에서 바라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은 이렇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되게 멀리서 돌아요. 멀리서.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비추더라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리질 않아. 그리고 지구 그림자 안으로도 안 들어가요. 보름달 뜰 때.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뭐 태양이 여기 있으면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있을 때 태양이 여기 있으면 그때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번 사귈 때마다 일식이나 월식 뭐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건 아셔야 되고, 자 일단 일식과 월식. 일식은 달이 태양 앞으로 지나면서 태양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는 현상이고, 자 이게 사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있고, 근데 일식이 일어난 날 모든 지구인이 다 일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냥 보여요. 태양이 그대로. 그러니까 요 그림자 안에, 달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태양을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 그림자라는 게 원래 본 그림자, 반 그림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점에서 나오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태양이 크니까 요 부분은 이쪽에서 출발한 빛은 갈 수가 없을 수 있지만 여기서 출발한 빛은 가요. 이렇게 갑니다. 그쵸? 그래서 저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반그림자 안에 있다라고 하고, 반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은 태양의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나타나고, 본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은 개기일식이 나타나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거고 본그림자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관측할 수가 있다. 근데 개기일식이 나타났을 때 태양의 대기인 코로나 체층 이런 거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은 반그림자에 있는 지역, 거기 있는 사람들은 태양의 일부는 보입니다. 자, 어쩌다 금환일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금환일식은 달이 이렇게 완벽한 원형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달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일식이 된다. 그러면은 달이 조그맣게 보여서 반지처럼 보여요.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는 거를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달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크기가. 일식을 관측할 때 그림자 숨기는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모두 다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기일식이 되면 요렇게 뭔가 대기층 이런 게 보입니다. 이 코로나인데 지금 여기 보이고, 이건 부분일식인 거고요. 자,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달의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전체가 가려지는 거고, 자 월식이 일어나려면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상으로는 이제 보름달 떴을 때, 보름달 떴을 때 일단은 보름달이 떴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가려져요. 이렇게. 보름달 떴을 때 월식이 생기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그림자가 본 그림자, 반 그림자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때는 부분 월식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 월식이 되려면 지구의 본 그림자 안에 다 들어가야지, 이렇게 걸쳐 있어야지 부분 월식이 돼. 이건 아까랑 틀린 건데,
그러니까 여기 달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식을 본다. 그럼 반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은 부분 일식이고 본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은 계기 일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달을 볼 때는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다 보여요. 왜냐면 빛이 가니까, 약하더라도 빛이 가니까. 빛이 이렇게 안 가야지 그림자가 생기는데, 요거는 본그림, 요거는 부분 월식이 아닙니다. 본 그림자에 걸쳐 있을 때만 부분 월식입니다. 요거는 계기 월식이고, 근데 계기 월식이 되면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붉은색이 보여요. 붉은색. 예. 계기 월식이 되면 이건 부분 월식이고, 여기 지구 그림자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근데 왜 붉은 달이 뜨냐면 이게 지구 대기층을 이렇게 햇빛이 가다가 이렇게 굴절이 돼. 이렇게 굴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 달이 보입니다. 근데 왜 또 빨간색이냐면 대기층을 통과하는 동안에 푸른색 빛들, 파란색 빛 이런 건 산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온전히 다 통과하지 못하고요, 빨간색 빛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노을이 생기거나 뭐 이럴 때 빨간색 빛만 이제 우리 눈까지 오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계기월식은 달이 지구 본그림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 생기는 거고요. 부분월식은 요때 본그림자다, 반그림자 아니다. 예, 지구 본그림자 안에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이고, 예, 월식의 관측, 예, 지구에서 달을 볼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아까 일식이랑은 다르죠? 예, 달을 볼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잘 봐. 여기 때, 요때 부분 월식 아니야. 이때 부분 월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행 방향인데요. 일식이 되는 날은 태양이 있는데 달이 이렇게 돌면서 가려.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다가 계기일식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태양의 오른쪽이 점차 보이다가 태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반구에서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아셔야 되고, 월식이 생길 때는 이제 지구 그림자가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생기기 때문에 달의 왼쪽부터 이게 지금 가는 거죠. 예, 지구 그림자는 가는 거죠, 달이.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아셔야 됩니다.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월식은 태양의 왼쪽부터, 달의 왼쪽부터,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한다. 왜 매달 일어나지 않냐? 매달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달의 공전 궤도면과 지구 공전 궤도면이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지구 공전 궤도가 있어요. 근데 달의 공전 궤도가 있어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지구 공전 궤도와 달의 공전 궤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딱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뭐 월식 생기고 그렇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고, 달 전체가 지구의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본그림자 안으로 들어갈 때 계기월식이고요. 일식이 진행될 때 태양에 달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달이 태양의 오른쪽부터. 월식은 지구 그림자가 있는데 달이 지구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왼쪽부터.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예,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가려져서, 예, 진행이 됩니다. 달 크게 측정하는 거 저번에 했고요. 자, 요게 이제
작은 스타이로폼 공이 달이겠죠. 요거 지구고. 요거는 일식을 알아보는 실험이죠. 일식. 네, 요거는 이제 월식이죠. 월식. 그쵸? 네, 요거는 월식이고, 일식이고. 뭐 다른 거 뭐 설명할 게 있나?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탐구하기 문제 1번, 2번. 자, 일식은 사귈 때 일어나는 게 맞기는 해. 삭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일식은 태양의 왼쪽부터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있고, 달의 공전 방향이 이렇게 가거든요. 서에서 동으로. 그러니까, 태양의 오른쪽부터.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월식은 태양, 지구, 달. 태양, 지구, 달. 맞지? 그쵸? 부분 얼식은 달의 일부가 지구 반 그림자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분 얼식은 지구 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일부가. 이게 좀 일식하고 월식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식은 달의 반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부분 일식인데요. 월식은 지구의 본 그림자 안에 들어가야지 부분 월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식보다 월식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 넓다. 이게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월식이 일어났을 때는 지구 전체에서, 물론 밤인 지역이죠. 밤인 지역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시계 반대, 얘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켰다 이 소리죠. 이를 바탕으로 월식이 진행될 때 달의 어느 쪽부터 가려지냐? 왼쪽부터 가려집니다. 왼쪽. 왜냐면 지구 그림자가 있는데 달이 일로 가니까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요런 거는 이제 항상 같은 무늬가 보이거든요. 얘기했죠, 이거는? 네, 얘기했죠. 그러니까 같은 무늬가 보이는 이유는 공전하는 주기와 자전 주기가 27.31로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늬가 보인다.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요 안폰 문제 좀 해보겠습니다. 이식부터 하면 되는 거죠? 자, 11번부터 17번까지 해보면 되겠다. 자, 일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게 맞고, 일식이 일어날 때 달의 위치는 이걸 사기라고 하죠. 일식은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다. 그거 아니고, 이건 월식 이야기고요. 일식이 일어나면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태양이 있는데 달이 이렇게 가면서 태양을 오른쪽부터 가리는 겁니다.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자, 일식이 일어나는 원리를 알아보는 그림 맞지요? 그리고 A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진해가지고 둘 다 진해서 안 보이는데 A가 지금 본 그림자 같고 B가 요 반 그림자 요 같아. 잘 안 보여 근데 아무리 봐도. 근데 답안지 참고하면 얘가 맞고요. B는 부분 일식이 관측된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이런 건 금한 일식이죠. 금한식. 이 반지처럼 보이는 건데 달이 좀 작게 보이는 건데요. 달이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자, 이때는 사기 아니라 이때는 망인 거고요. A 위치에 있을 때 계기월식이다. 아니고 B 위치에 있을 때 월식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고 C 위치에 있을 때 부분월식이다. 이거 아니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게 애들 헷갈려 하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데 A 위치에 있을 때가 부분월식이고 월식이 진행되면서 달은 왼쪽부터 가려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쳐 이렇게. 이 그림자 안으로 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 이 그림자 안으로 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는 거예요. 달의 왼쪽부터. 답은 5번. 자, 그래서 얘가 왼쪽이잖아요. 얘가 왼쪽이거든요. B부터 보는 B. C는 계기월식. 그 다음에 요 오른쪽으로 나오잖아. 이게 지금 오른쪽 나오잖아. 이게 처음에 이게 B, BCA. 답은 4번이고요. 자, 이거는 계기월식이고 붉게 보이는 까닭. 지구 대기에서 굴절된 빛이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대기권은 이제 볼록 렌즈처럼 이렇게 굴절돼서 빛이 갑니다. 이렇게. 근데 그 통과하는 빛이 붉은색 계통이야. 파란색은 산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늘이 파란색인 거죠. 파란색 빛이 산란이 잘 되죠. 매달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궤도면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구가 이 궤도를 돌고 달도 요런 궤도를 돌아. 그러면 매달 가리고 매달 일식과 월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요 궤도를 도는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도 누워 있고요. 자전축이 아예 누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달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한 5도 정도 차이 나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고르면 되고. 실력 강화 문제는 풀려 있나요? 실력 강화 문제 다 안 돼 있죠? 네, 안 돼. 1번부터 4번까지 해보시고. 자, 이거 봅시다. 그래서 가는 어느 해 9월에 3일 간격으로 관측했는데 관측한 기간 동안 달이 공전하는 구간 적절한 거 3일이 이때인데 지금 요게 초승달입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A에서 B, C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름달 떴을 때는 햇빛 반대편에 있어야 되니까 A, B, C로 간 겁니다. A, B, C로. 1번이 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으면은 조금 더 가면 초승달이고요. B로 가면은 상현달이고요. 그 다음에 C 위치에 가면은 이제 보름달이 될 거니까 A, B, C 위치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유제는 어느 맑은 날 밤 10시. 아, 이거 어려운데. 밤 10시면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지구가 만약에 사람이 여기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한 6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지평선 이렇게 돌잖아요. 사람이 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있다. 그러면은 밤 12시. 그러니까 10시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사람이 요렇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돌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 여기가 해가 진 쪽에 해가 진 쪽. 여기 서쪽 하늘이고 머리 위는 남쪽 하늘이고요. 이쪽은 동쪽 하늘입니다. 자, 반달을 보았는데 이 반달을 볼 수밖에 없죠. 이 반달은 못 보죠. 밤 10시에 볼 수 있는 반달은 요 반달이야. A 위치에 있는. 근데 남서쪽에 떠 있지. 남서쪽에. 그림을 그려서 봐야 되고요. 남서쪽에. 남서쪽 하늘에 반달 여기 떠 있을 겁니다. 밤 10시에는 C 쪽에 있는 반달 못 봐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일식과 월식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일식이죠? 요거는 월식이죠? 자, 일식, 월식에 대한 실험이고, 가와 나에서 작은 공은 달, 큰 공은 지구, 전등은 태양에 해당하고, 실제 지구에서는 나보다 가 현상을 더 넓은 지역에서 관측할 수가 있다. 나를 더 넓은 지역에서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님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B, C에서 달은 이건 일식이고 이거 월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식은 요거부터 오른쪽부터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는 게 맞아. 그래서 이 순서가 A, B, C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가려줘야 돼.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CBA로 가야 됩니다. 자, 가는 A, B, C 순서가 맞고요. 나는 CBA 순서가 맞고요. 자, B는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 가일 때보다 나일 때가 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B일 때는 뭐야? 일식이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어야지. 그래서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 가는 일식이죠. 나가 월식이죠. 월식은 여기 달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나가 더 멀다. 맞죠? 이해 가나? 월식일 때가 더 먼 거죠. 그래서 일식일 때 더 가까운 거고. 자, B가 지속되는 시간은 월식일 때가 긴 거예요. 나보다 가가 길다 아니죠. 기억은. 월식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구 그림자가 더 크니까 좀 더 오랫동안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계 구성은 안 했죠, 우리? 잠깐만 5분 쉬었다가 태양계 구성할게요. 자, 태양계의 구성을 봅시다. 태양계 이제 태양 했고 달도 했고 지구도 했고 이제 태양계의 이제 행성을 보는 겁니다. 행성. 태양계는 이제 태양의 그 인력이 미치는 공간에 있는 전체적인 천체를 말합니다. 태양 주위에 공전하는 모든 천체들이 차지하는 공간, 이걸 태양계라고 하고, 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뭐 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항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는 태양이 유일하고, 지구는 별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행성이라고 하셔야 되고, 행성은 이게 돌아다닌다라는 뜻이죠. 이게 사실 뭐 태양이나 다른 별들은 지구가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나머지 행성들은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밤하늘에 이제 그 별들을 보고 있어. 같은 시간에 봐.
근데 이 별들은 뭐 거의 1년에 걸쳐서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도는데 행성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별 사이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목동들이나 이제 천문학자들이 계속 별을 보면은 저건 지나가네 이걸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애. 예. 그래서 이런 애가 이제 행성이 된 거예요. 행성. 아, 돌아다니는 애가 있구나. 예. 그래서 행성은 이제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렇게 8개가 되고요. 해왕성까지. 이 뒤에 뭐 명왕성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탐사선을 보내면서 명왕성 뒤편에 한 4개 정도 더 발견했어. 그래서 지금 한 4개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회의를 했어요. 이걸 명왕성을 행성으로 쳐주면 그 다른 애들도 행성으로 쳐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명왕성을 우리가 행성으로 볼 거냐. 근데 명왕성이 사실 달보다 조그매요. 명왕성이라고 이름은 명왕성인데 크기가 달보다 조그매요. 그래서 명왕성처럼 그렇게 좀 조그만 애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인력을 미치지 못하는 애들, 지배적인 인력을 미치지 못하는 애들은 행성으로 해주지 말자. 그래서 외소행성으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요게 이제 천왕성이고, 요게 천왕성이고, 요게 해왕성이고, 요게 플루토가 명왕성입니다. 이 뒤에도 있죠? 뭐 이리스,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메이크 이렇게 있죠? 저거 뭐 저는 책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루토 이렇게 4개가 있네, 4개. 이 4개는 외소행성으로 분류를 했고, 뭐 더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양의 그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라는 거예요. 셀리스는 뭐예요? 응? 저거 뭐요? 이거? 네. 이거 모르겠어요. 소행성 때 같긴 한데, 소행성. 여기는 원래 소행성짜리거든, 소행성짜리. 이게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소행성 때죠. 자, 그래서 이런 행성은 이제 해왕성까지이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천체들,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는 위성이라고 하고요.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불규칙한 모양,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불규칙한 모양. 동그란 모양이 되려면 어느 정도 모여야 돼. 그러니까 덩치가 커져야지 동그란 모양이 됩니다. 아무튼 불규칙한 모양의 천체인 소행성이 있어요. 소행성. 원래 소행성도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하나의 행성이 됐어야 하는데, 목성의 인력이 커서 이게 행성으로 되는 거를 방해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아무튼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긴 타원궤도나 포물선으로 돌고 있는 이제 해성이 있어요. 해성은 타원궤도로 돌면서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죠. 뭐 헨리해성 이런 거는 76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데 꽤 길죠. 그런 해성,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으나 주변 천체를 끌어당길 정도의 중력을 갖지 못하는 애는 외소행성, 그런 게 이제 명왕성이 되는 거죠. 요런 애들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내행성과 외행성, 지구 공전궤도를 기준으로 지구보다 안쪽에 도는 애는 내행성이라고 하고, 여기 내행성, 지구는 내행성도 아니고 외행성도 아니죠. 외행성은 지구 궤도 바깥쪽을 도는 애들인데, 얘네 둘의 차이점은 얘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기 때문에, 뭐 다 태양 주위로 도는 거 맞지만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 주변에서만 이렇게 보여요. 수성, 금성. 그래서 뭐 해 뜨기 직전이라던가 새벽이라던가 이때 보이고, 밤에는 안 보여요. 왜냐면 밤에는 사람이 이렇게 지구가 태양 반대편에 있을 거 아니야. 밤에 안 보여요, 얘네들은. 한밤중에.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나 목성, 토성 이런 애들은 한밤중에도 보일 때가 있죠. 근데 물론 계속 보이는 건 아니고, 요즘은
지금 현재 위치가 이거거든요. 예. 지금 한밤중에 볼 수 있는 게 없네. 예. 지금 행성이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요런 비너스 이런 거는 이제 그 금성인데 지금 이거 새벽에 보여, 새벽에. 예. 새벽에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해 뜨기 바로 직전에 동쪽 하늘에 보입니다. 비너스는. 이건 수성은 지금 안 보여요. 수성은 태양 거의 뒤편에 있기 때문에 대낮에 보이는 건데, 대낮에는 원래 안 보이잖아, 별이. 안 보이고, 주피터나 뭐 목성이나 이런 애들도 다 새벽에 보이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 여기 몰려있네, 지금. 다 몰려있네요. 뭉탱이로 있겠네, 지금. 새벽에 이제 보면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저는 그 목성이랑 토성 지금 제일 잘 보이는 날이라고 작년에 그때 봤었어요. 같이 떠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죠. 예. 네. 지금은 새벽에 되면 요 애들 다 보이네요. 예. 되게 우연치 않네. 아예 안 보이는 날이네요. 지금 행성이 없어요, 밤에. 예. 여기는 이제 여기 다 몰려 있네요. 예. 지구만 이렇게 왕따가 돼 있네요. 자, 아무튼 내 행성과 외 행성의 차이점은 얘네들이 이동하는 거라던가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그런 게 다른 거예요. 내 행성과 외 행성을 구분하는 그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차이는 크기나 질량, 구성 성분 등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고 크기도 작고요. 근데 밀도는 커요. 왜냐면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표면이 딱딱한 지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금, 지, 화까지. 목성형 행성은 크기와 질량이 크고 밀도가 작으며, 이게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작습니다. 고체 표면이 없고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목토천에 이런 이제 그래프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알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량 중에 밀도나 자전 주기가 이건 긴 거야. 자전 주기가 지구형 행성이 길어요.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에 24시간인데 그게 긴 거야. 토성은 한 9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요. 자전 주기가 짧고 밀도는 작고, 지구형 행성은 밀도 크고 자전 주기 길고, 질량이나 반지름이 크고 지구형 행성은 질량 반지름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도 알아야 됩니다. 반지름이 작고 반지름 커졌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목성형 행성. 밀도는 여기 밀도 써있구나. 밀도는 거꾸로 써있네요. 그쵸. 아, 이거 맞구나. 밀도가 얘네들이 밀도가 크고, 얘네들이 작죠. 밀도가. 그러면 얘네 목성형 행성, 이거는 지구형 행성이다.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량, 질량과 반지름, 목성형 행성 크고 지구형 행성은 작다. 밀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목성형 행성이 워낙 크니까 질량도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큽니다. 근데 지구형 행성은 철이나 규소, 마그네슘 등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목성형 행성은 수소, 헬륨 등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작다. 자, 대기, 지구형 행성은 수성에는 대기가 없어요. 근데 금성이나 뭐 지구 대기 있고, 화성도 희박하긴 해도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목성형 행성 이런 애들은 이제 가벼운 대기가 많죠. 대기층이 두껍다. 수성에는 대기가 없다. 고리, 지구형 행성은 고리가 없는데 목성형 행성은 고리가 다 있어요. 토성만 있는 게 아니라 목성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습니다. 위성수,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고 지구는 1개, 화성은 2개. 화성이 있어요? 2개 있어요. 포보스, 데이모스라고 해서 크지는 않아. 근데 화성의 위성은 사실 크지는 않고요.
두 개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어요. 크지가 않아서. 크지 않으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든요. 요게 화성의 위성이야. 동그랗지가 않죠. 예.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작아서. 돌덩이 같은데 약간. 요것도 화성의 위성입니다. 이거. 아. 크지가 않아.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뭐 덩치가 커야지 동그래지는데 얘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요 정도 이거는 목성 같은데 요 정도 사이즈는 하여튼 화성에도 위성이 두 개가 있어요. 달은 엄청 큰 거야. 달은 지구의 4분의 1인데 그거 엄청 큰 거예요. 달은 희한하게도. 근데 그 목성의 행성은 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근데 중심부에는 기체로 되어 있진 않아요. 중심부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고체로 되어 있죠. 네. 표면이 기체다라는 뜻이긴 한데 네. 뭐 중심부까지 아예 기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 나오네. 뭐 하여튼 금속 수소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금속 수소로 되어 있다. 금속 네. 수소요? 수소가 모여가지고 이제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긴 하죠. 네. 행성 반지름의 약 80%까지는 액체 상태의 수소로 되어 있다. 예. 뭐 이렇게 써져 있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 기체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표면이 기체다 이거죠. 표면이. 자, 그리고 편평도, 그러니까 편평한 정도인데 행성 모양이 납작한 정도인데 빠르게 자전할수록 자전 주기가 짧을수록 편평도가 크다. 그래서 목성형 행성이 편평도가 큽니다. 네. 목성형 행성이 빠르게 자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토성이 편평도가 크죠. 토성은 편평도가 크다. 그래서 찌그러져 있어 실제로. 네. 티가 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토성. 내부 구조가 잘 나오는 게 없나? 이 사진은 특히나 더 찌그러져 보이네, 그쵸? 되게 동그랗지가 않지? 여기가 훨씬 길지? 네. 그리고 토성이 0.7 정도가 돼, 밀도가. 네. 그러면 되게 무르거든요. 무른데 자전 속도도 빨라. 그럼 옆으로 잘 퍼져요.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 체크. 지구의 공전 궤도를 주기 기준으로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행성하는 애들은 이제 공전하는 애들은 내행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에 비해 지구형 행성은 평균 밀도가 크고 반지름은 작고요. 보시면 되고, 이제 행성들의 특징. 자, 지구형 행성 중에 수성은 이제 대기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태양에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지구 크기의 한 0.4 정도 되고 자전주기 길다라고 했는데 길어요. 59일. 그럼 59일 동안 낮이고 59일 동안 밤이고 막 이래야 돼. 그래서 밤이면 또 엄청 추워요. 왜냐면 햇빛이 59일 동안 안 비치니까 태양 근처에 있어도 그런 겁니다.
낮에는 400도씨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기가 없기 때문에 풍화 침식 같은 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그대로 다 남아 있고요. 표면에 얕은 절벽이 많아 단층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표면에 수성의 운석 구덩이가 많은 이유, 대기가 없어서 많은 위성체가 대기와 마찰 없이 떨어지며 풍화가 일어나지 않아 한 번 생긴 운석 구덩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금성, 제일 가까운 거는 수성인데 수성보다 금성이 더 뜨거워요. 왜냐하면 금성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90기압이나 됩니다. 지구의 이제 압력의 9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엄청 두꺼운 이산화탄소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뿌연 이유가 이게 뭐 이산화탄소층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폭풍 이런 이제 표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대기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열기들 때문에 온실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470도씨로 매우 높습니다. 기압도 엄청 높고. 그러니까 근데 얘가 반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반짝반짝 예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이다.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고. 근데 금성이 이제 화산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로 착륙을 시켰죠. 여기 이제 착륙시켜서 알아본 건데 그 착륙선들 금방 망가졌어요. 자, 금성이 지구랑 제일 가깝기 때문에 탐사선은 이제 금성에 이제 보냈었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뭐 살만한 데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화성으로 많이 가는 거죠, 탐사선을. 화성은 이제 산화철 성분으로 되어 있고 붉게 보인다.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으며, 근데 희박해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0.007기압밖에 안 되네. 밤낮의 기온차도 또 크다. 대기가 적으면 기온차 크게 나타나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40도씨에서 20도씨까지 되네요. 그래도 20도씨까지는 올라가네. 지구보다는 1.5배 정도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춥죠. 전체적으로는 춥고, 과거에 물이 흘렀던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고, 화성의 양극의 드라이 아이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흰색 극관이 있다. 이게 이산화탄소가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가 되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화성이 이게 그 자전축이 23도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는 23.5도고, 그러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얘가 공전을 하게 되면 사계절이 나타나, 계절 변화가 나타나.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얘 극관이 커지지, 그쵸? 커지는 거 이렇게 여름,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구도 그렇습니다. 극관은 아니죠. 지구는 이제 뭐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여름에는 작아지고 겨울에는 커져요. 지구도 그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성에 이제 화산이 있습니다. 올림포스 화산이라고 해서 25km 정도, 24km 정도 돼, 높이가. 엄청 높죠. 지구는 이제 8.8km 정도인데, 에베레스트 산이. 그 다음에 뭐 마리네이리스 협곡도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의 26배에 달합니다. 깊이는 3배다. 그러니까 엄청 뭔 일이 많이 있었나봐요. 막 화산 활동도 엄청 심하게 있었고, 그쵸? 지구보다 조그만데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구형 행성이고, 목성형 행성은 태양계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목성이고,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빠른 자전으로 인해서 가로줄무늬가 있다. 이렇게 가로줄무늬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폭풍이다. 폭풍. 대적점. 그러니까 지구만 합니다. 이 대적점이. 지구 한 요만할걸? 지구만한 이제 폭풍이 막 부르고 있는 거야, 여기. 목성에는 많은 위성이 있고, 이오에서는 화산 활동이 관측되었으며, 이게 이오. 유로파에서는 얼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게. 그 다음에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극지방에 오로라가 생긴다. 오로라 생긴다. 그 선생님 고흐 있잖아요. 응? 고흐. 고흐? 네. 그 화가 고흐. 그
사람 작품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별을 고우가 그려놨는데 별이 막 회오리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천문학자들이 그걸 보니까 그 회오리가 저 목성에 있는 회오리랑 완전 똑같았대요. 아 진짜? 네. 위치랑 구도랑. 아하. 뭔가 있네. 비밀 있나? 그러게요. 고흐가 언제적 사람일까? 고흐 네덜란드 출신. 그래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예, 1886년도 사람이네. 예. 뭐 갈릴레이가 이제 뭐 언제적 사람이지? 1600년대인가? 1600년 정도 되거든요. 1564년에서 1642년.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이 위성을 관측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200년 정도 지난 후긴 하네요. 고흐가 그림 그리고 이럴 때가. 그래서 뭐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예.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토성은 이제 그 목성 다음으로 크다. 예, 지구의 한 9배 정도 되고 주로 수소로 되어 있고 밀도가 가장 작다. 그리고 자전주기가 짧다라는 거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돈다라는 거고요. 예, 편평도 가장 크고 납작한 모양이다. 얼음과 티끌로 구성된 여러 겹의 고리가 있다. 천왕성, 목성이나 토성처럼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천왕성의 상층 대기에 포함된 메테인이 붉은 빛을 흡수하여 청록색을 띈다. 예. 천왕성과 해왕성은 이제 이런 메테인이 많아서 얘는 청록색, 얘는 파란색. 자전축이 공전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리도 있고요. 해왕성,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메테인으로 되어 있어서 푸른색을 띈다. 해왕성 표면에 목성의 대적점처럼 대기 소용돌이인 이건 대흑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대흑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흑점이 그 회오리 같은 거예요? 네, 이것도 회오리 같은 겁니다. 자, 태양계 행성 중 수성에는 대기가 없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이 있다. 금성의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고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 자, 화성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공전함으로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 양극에 분포하는 극관의 크기가 변한다. 무엇은 목성은 가장 큰 행성이고 빠른 자전에 의해 가로줄 무늬가 나타난다. 자, 행성까지 했고요. 태양은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합니다. 밝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해요. 네, 표면에 이제 쌀알무늬와 흑점이 있습니다. 쌀알무늬와 흑점이 있는데 일단 쌀알무늬는 왜 생기냐면 태양이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 사실 핵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열 에너지가 나와요. 열 에너지가 나오는 복사층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복사층은 이제 직접적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면 복사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뜨거워진 성분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내려가는 대류층이 있어요. 태양이 이런 식으로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뜨거워진 애가 위로 올라오면은 뜨거운데 내려가는 거는 식어서 내려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곳은 밝고 하강하는 곳은 좀 어두워. 왜냐면 좀 온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쌀알무늬라는 게 생겨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보면 이제 요런 쌀알무늬들이 있지. 쌀알무늬들이 이렇게. 요런 걸 쌀알무늬라고 하는 겁니다. 쌀알무늬는 왜 생기냐? 예. 대류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근데 이 흑점은 뭐 이 자기장 같은 게 많이 센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게 대류가 안 일어나죠. 그 뜨거운 게 못 올라오죠. 그래서 주변보다 온도가 한 2000도씨 정도 작아. 그냥 4000도씨 정도로 돼. 주변의 온도가 높으니까 더 밝거든요. 그 주변보다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데를 흑점이라고 합니다. 흑점. 근데 흑점은 이제 얘네가 이렇게 존재하다가 이렇게 막 억누르고 있다가 흑점 주변에서 막 뻥뻥 터져요. 플레어라든가 홍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생깁니다. 그래서 흑점이 많으면은 오히려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예요. 흑점이 많을 때. 흑점이 적을 때가 태양 활동이 덜 활발한 거고. 아무튼 흑점과 쌀알 무늬는 광구에서 보이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고, 흑점이 이동을 해요. 이동. 이건 이제 지구에서 볼 때인데, 지구에서 볼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근데 그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태양도 자전하고 있구나, 이걸 뜻하고, 여기 이제 태양 자전합니다. 태양이 자전을 하니까 지구나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력이 작용해가지고. 아무튼 지구에서 바라보면,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동에서 서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렇다고 태양의 자전 방향을 우리가 동에서 서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본 시계 반대 방향이거든. 시계 반대 방향에서 이건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지구 중심에서 볼 때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동 속도가 적도가 더 빨리 지나가. 이렇게 여기는 요만큼 지나갈 때, 그래 보이니? 얘는 요만큼 지나갈 때 여기는 더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래 보여요? 그쵸? 근데 이런 이유는 고체가 아니어서, 표면이 고체가 아니어서, 표면이 고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고체면 딱딱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표면이 고체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근데요. 네. 항성 있잖아요. 네. 그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뭐예요? 가장 밝은 별? 이거는 이제 뭐 큰 거를 물어보는 건지 밝은 별을 물어보는 건지. 왜냐하면 밝기는 지구에서 가까울수록 밝거든요. 큰 거. 큰 별? 네. 큰 별은 뭐 VYC펀가 뭐 이런 별이 있는데, 예전에 VV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VYC퍼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VVC퍼인가? 그런 거 없네. VV 사이퍼인가? 베텔기우스보다 더 큰 별이 있는데, VVCF 맞는데, VVCF라는 초고성은 태양의 약 1600배에 달합니다. 예. 베텔기우스도, 여기도 있네. VY라고 하는 애도 있네. 얘가 더 크네.
카니스 말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영상으로 볼 때는 VVC4였는데 요즘에 보니까 VY라고 써져 있긴 하더라고요. 예, 요게 이제 새로 발견된 것 같긴 하는데, 예. 뭐 그게 그 정도가 제일 크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태양의 그 표면이고, 대기는 이게 그 평상시에 볼 수가 없고요. 일식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얇은 대기층이 하나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채층이라고 합니다. 얇은 대기층으로 붉은색을 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이런 거는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 근데 온도가 이 채층보다 코로나가 더 높아요. 온도는 100만 도씨까지 됩니다. 진주색으로 빛난다. 근데 이제 100만 도씨인 이유는 이 표면 온도는 6000도씨거든요. 근데 뭐 표면보다 더 높다 이거잖아. 근데 이게 물질이 적으니까 이 열에너지가 같은 열에너지 있어도 이 대기가 희박하면은 온도가 더 높아요. 왜냐면 이제 그 양이 많으면은 열에너지가 똑같으면 조금밖에 온도가 안 올라가지만 양이 적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 아무튼 이제 코로나는 이제 100만 도씨 정도다. 진주색으로 빛난다. 코로나 대기는 이제 희박하고 온도는 100만 도씨 이상은 높다. 홍염은 이제 이것도 이제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야. 홍염은 이제 이런 붉은 기둥, 이런 기둥 형태, 만도씨 정도고, 광구나 채충보다 온도가 높고, 코로나보다는 온도가 낮다. 태양의 자기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흑점 부분 같은 데서 이렇게 뻥 터져요. 이런 식으로. 플레어도 터지는 건데, 비슷하긴 한데, 이제 표현이 좀 달라. 홍염은 이제 솟아오른 고온의 가스 기둥, 뭐 이런 게 홍염이고, 플레어는 흑점 주변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되는 폭발이라고 써져 있으면 플레어, 무슨 기둥 이렇게 써 있으면 홍염. 이게 빵 터지면 얘가 이제 이런 그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구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흑점의 수가 약 11년 주기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흑점이 막 200개나 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아졌다, 줄었다, 많아졌다, 줄었다. 극대기, 극소기로 나눕니다. 이게 11년 주기고. 그러면 이제 흑점이 많을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구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됩니다.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무선 통신 장애가 생기는 거고요. 막 지지직거리는 거고, 인공위성이 성능이 좋아질 수 있고, 오로라도 많이 발생하고, 자기 폭풍의 강화 현상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좋지가 않죠.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정전이 일어났던 적도 있고.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해요. 광구. 태양의 표면에서는 쌀알 무늬와 흑점이 나타나고요. 태양의 대기는 채층과 코로나. 흑점은 약 11년 주기로 증감하며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흑점 수가 많아진다.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그 입자들을 말하는 거고, 이런 태양풍을 이용해서 뭐 우주 항해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폭풍 같은 게 불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지구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천체 관측하기. 자, 요거는 이제 대물 렌즈고요. 대물 렌즈 역할은 천체에서 오는 빛을 모으는 역할. 쭉 와가지고 경통이고 경통. 저반 렌즈는
상을 확대하는 역할. 보조 망원경은 파인더라고도 하는데 요 파인더와 이 주 망원경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되고 얘는 배율이 작기 때문에 관측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보조 망원경 파인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 나사 장치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뭐 손으로 들고 관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게 망원경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돌아갑니다. 방향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게추고요. 무게추. 이 가대가 올려져 있는 여기를 삼각대라고 하고, 설치할 때는 이제 좀 평평한 곳에 삼각대를 먼저 설치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균형수를 끼우고, 그 다음에 경통을 끼워야죠. 일단 끼우고 보조망원경을 부착한다. 그 다음 경통과 균형추를 움직여서 균형을 맞춘다. 그 다음에 보조망원경으로 찾고, 그 다음에 접안 렌즈를 배율이 작은 것부터 이제 높여 나가야 되는 거고, 태양을 관측할 때는 직접 눈을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시켜 가지고 보는 거예요. 네. 뭐 흑점을 보거나 이럴 때는 이제 반사시켜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 있잖아요. 네. 이 코로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랑 똑같은 뜻이에요? 뭐 비슷하죠. 예, 코로나는 원래 왕관 뭐 이런 뜻도 있고, 예, 네. 그 모양이 왕관 모양이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 모양도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도, 예, 이렇게 태양 코로나처럼 뭐 요런 모양이어서 이런 게 이름이 붙은 거죠. 예. 바이러스 중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박테리아 파지 이런 거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예. 비슷하죠, 이 모양은. 코로나는 원래 왕관이라는 뜻이 있긴 합니다. 저 바이러스는 근데 어떻게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찰하냐고? 모양을 좀 뭐 전자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예,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는 잘 안 보이고, 뭐 요런 전자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뭐가 있죠? 예. 네. 이건 이제 그래픽으로 만든 거고, 이런 건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죠. 세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예. 요런 애도 이제 바이러스 일종이긴 한데, 요 세포에 달라붙어 있는 거지. 예, 요런 애들이. 근데 세포 죽이기도 하잖아요. 세포를 파괴하면서 나오죠. 예, 정상 세포가 파괴가 되죠. 바이러스 죽이기도 하는데 정상세포 파괴하기도 하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쓰면은 약간 해독제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세균을 죽이는 목적으로 쓰려고도 한대요. 예. 그러니까 내 정상 세포 말고 뭐 박테리아는 세균이고, 예, 바이러스 그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쓰기도 한대요. 자, 한번 풀어봐 주시고 170에서 172쪽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요거에는 이거 숙제로 좀 하고 실력 강화까지도 숙제 할게요. 173쪽까지.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